오늘 알아볼 것은 인터넷의 수많은 거짓말들입니다. 흔히 거짓말은 단합력을 요구합니다. 낚인 직후에는 열이 뻗쳐 오르겠지만 결국은 그 화를 참아내고 다음 낚시의 타겟들을 위해 함께 낚시에 동참하는 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때만큼 희생정신이 불타오르는 때를 찾는 것도 힘든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선 어떤 화려한 거짓말들이 펼쳐지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말이죠, 진짜 사람들이 숨쉬듯 구라빵을 갑니다. 낙타는 타조로, 악어는 상어로, 살은 칡으로 부르고요. 아무 뜻도 아닌 FASD를 보며 호달달 호들갑을 떨고 자기도 다 알면서 이악 물고 그래서 초록색 옷 입은 애가 제일 나죠? 라 묻고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원래 구라라는 게 내가 당할 때는 빡치지만 그거 그대로 배우다가 남들한테 치고 다닐 때는 또 그만한 꿀잼이 없거든. 당연히 이런 장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있거든요. 오늘은 한번 월드와이드 스케일로 알아보자고. 그래도 첫 번째는 한국 얘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대한민국 영화계에는 저주받은 명작이 하나 존재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약장수. 포스터를 보면 배우 김인권 씨가 광대 분장을 한 채 웃고 있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아이러니함이 느껴집니다. 동시에 왜인지 모를 잔잔한 광기마저 서려있는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영화는 비록 흥행에는 실패하였지만 이 영화를 시청한 이들은 약장수가 한국 슬래셔 영화계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합니다. 특히 엔딩 직전 광기에 찌른 약장수가 마을회관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장면은 너무나도 리얼하고 그 연출이 충격적인 탓에 한국 영화계에 길이길이 남을 장면이라 칭송받았습니다. 제작진 또한 장르를 드라마로 표기하거나 시놉시스에도 해당 장면에 대한 언급을 철저히 금함으로써 보다 반전의 효과를 극적으로 끌어내었죠. 때문에 영화 예고편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사과TV 우리 동년배들 이게 아니고 호아킨 피닉스를 능가하는 코리안 조커, 가남과 배금주의가 엷은 양심 위에서 마침내 순수한 악을 배양하는 과정을 한국색 깊게 묘사해낸 수작, 도끼날보다 시퍼런 김인권의 피칠갑한 눈빛이 압권. 영화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거 보는 새끼들이 죄다 약장수가 돼버리네. 띠용. 자,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저도 약 좀 팔아봤습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 다들 아실 테지만 앞에서 한 말들은 싹 다 구라예요. 영화 약장수는 이런 슬래셔 무비가 아니라 오히려 감동, 휴먼 드라마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대충 설명하자면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린 주인공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약장수가 되는 영화입니다. 이 장면도 그냥 물건을 팔기 위해 벌이는, 말하자면 페이소스가 담긴 쇼의 한 장면인 거죠. 근데 봐, 이게 비주얼 하나만큼은 진짜 쌀벌하긴 하단 말이지. 때문에 2015년 당시 이 스틸컷의 비주얼을 참고해서 멀쩡한 영화를 슬래셔 무비로 왜곡하는 식의 농담이 생깁니다. 이때 거짓으로 설정된 디테일이 어땠냐면요, 극중 주인공이 살인을 하는 씬에서 김인권 배우가 실제 상대 배우에게 해를 입힐 것 같아 조치현 감독은 컷도 외치지 않고 카메라 안으로 뛰쳐 들어가 말렸다. 실제로 이 장면은 약장수 DVD에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영화의 광대 학살실은 김인권 배우의 심한 몰입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119 구급대와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영화의 장르를 휴먼 감동 스토리로 홍보한 것은 조치현 감독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객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기기 위한 장치였다. 등등 알고 바로 속을 정도로 세밀하게 구라빵을 쳤죠. 글 자체가 웃기다 보니 영화 쪽에서 미약하게나마 유지가 이어지던 밈이었는데 2019년 한 영화의 등장으로 인해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였죠. 조커가 역대급으로 흥행한 영화였던 만큼 그 비주얼과 가짜 시놉시스가 유사했던 약장수 드립 또한 코리안 조커라는 별명이 생기는 등 반사의 이익을 얻으며 함께 흥하게 됩니다. 님들 조커 같은 영화 또 없나요? 약장수,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명작. 특히 마지막 마을회관 학살씬은 정말 말을 아끼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What the fuck? 아니, 곱창거리에서 줄넘기 한다며. 님들 조커 같은 영화 또 없나요? 약장수,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명작. 이런 식으로 서로 속고 속이며 점차 단합력을 갖춰가기 시작하여 댓글창을 보면 속이려는 사람들과 속고 와서 성토를 하는 사람들의 댓글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이게 너무 단합이 잘 되다 보니까 기사로도 소개가 된 적도 있고 관련 검색어 보면 학살씬이 몇 개씩이나 뜨더라고. 일본의 커뮤니티 2채널 그리고 나아가 일본의 인터넷상에선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금기어가 존재합니다. 일명 사메지마 사건. 사메지마 사건은 그 자체의 잔혹성을 떠나 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는 집단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이를 언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즉시 당신은 추적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메지마에 대한 정보를 묻는 글이 올라오면 많은 일본인들은 이건 재밌거리로 떠들만한 주제가 아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런 곳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하는 등 대화를 회피하며 사메지마 사건이 얼마나 민감한 사건인지에 대해 암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서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정보를 수집해보았고 그 결과 일본인들이 사메지마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 아니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새끼들도 몰라서요. 자, 사메지마 사건은 말이죠, 일본의 커뮤니티 2채널에 존재하는 일종의 밈인데요, 이게 말하자면 뉴비 판독기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다시 말해 얼마나 트롤링에 대한 눈치가 빠른지를 테스트하는 밈인 거죠. 사메지마 사건은요, 실체도 뜻도 진짜 뜻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무언가 실제하는 척, 아주 민감한 사건인 척 둔갑시킵니다. 정보를 알려줄 듯 말 듯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며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죠. 그럼 눈치 못 챈 사람들은 계속 그 떡밥에 낚여 집요하게 정보를 묻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밈 중에 가장 비슷한 건 그 사건 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 아이템 그 사건 이후로 참 무슨 사건 있었나요? 그 사건 모르세요? 엄청 유명한데? 뭐인? FASD도 같은 맥락에 있는 밈이고요. 배경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 사메지마 사건은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냐? 무려 2001년도에 적힌 한 스레드로부터 시작합니다. 전설로 남은 사메지마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올비분이라면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걸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정말... 혹시 당시 스레드를 저작해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글로 시작한 스레드, 그리고 이런 글이 쭈르륵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다. 왜 그때의 일을 기억나게 만드냐? 지금도 기분이 나쁘다. 등등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메지마가 대체 뭐길래 이 정도의 반응을? 과 같은 궁금증을 유발시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도 사메지마가 뭔지 몰라요. 아니 그걸 넘어서 이게 정확히는 자작극입니다. 훗날 이 스레드를 만든 작성자가 직접 그거 사실 1번부터 30번까지 다 내가 적은 그림 하고 밝혔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작성자가 깔아놓은 사메지마 떡밥 위로 눈치 빠른 올비들과 눈치 못 챈 유비들이 탑승하게 됩니다. 이악 물고 핵심 정보 없이 그럴듯한 말만 둘러대는 올비들과 그런 올비를 답답해하며 제발 사메지마에 대해 알려달라는 유비들 간의 자강두천. 근데 실상은 사메지마에 대한 정보의 양은 둘 다 똑같다는 거. 약간 나사 빠진 창과 방패의 대결이 시작된 셈이지. 근데 이게 올비들이 똑똑한 게요, 그 와중에도 이야기의 스케일을 불려나갔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누가 낚시에 동참하려고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거든요. 아 그때 사건 일어난 장소는 안 밝혀졌지? 엥? 그건 아니지. 그때 2부까지 봤는데 나 그때 EOM 중이었어. EOM이 뭐냐? 이거 오타입니다. 일본에선 눈팅을 Read Only 멤버, 그러니까 ROM으로 줄여 부르거든요. 그 ROM을 오타낸 건데 이를 모르는 유비는 냅다. EOM? 그건 또 뭐야? 라며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에나들은 이를 그냥 넘기지 않죠. 맞아, ROM의 오타야. 그렇게 생각해도 역시 이 얘긴 그만두자 라는 식으로 계속 낚아버리는 거야, 약똑한 놈들이. 약간 눈치 빠른 사람들의 릴레이 소설 같은 게 되어버린 거죠. 이 사메지마 떡밥은 그 인기가 식지도 않아 근 5년간 지속되어 왔고요. 그동안 살이 계속 붙으며 진짜 무슨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괴담이 완성됐습니다. 괴담의 최종본을 요약하자면 비윤리적인 영상을 파는 사메지마란 인물이 있었는데 이것에 분노한 사람들이 단체로 그를 두들겨 패는 바람에 사메지마는 세상을 떴다. 허나 정부에선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될 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은폐하고 있다. 또 2채널의 운영자도 이 사건에 가담했기 때문에 함부로 글을 적으면 삭제당한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졌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찾아들 보시고. 근데 웃긴 거는 이 낚시의 최종본이나 다름없는 괴담에서도 이 사건의 주동자는 EOM이라 불리는 한 남자였다 라며 EOM이 등장한다는 거. 사메지마 사건은요, 시작은 유비 판독기형 낚시 괴담이었지만 그래도 5년 동안 떡밥이 굴러가며 꽤나 매력적인 괴담으로 진화했습니다. 덕분에 실제로 이 사메지마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한국의 원조 괴담 TV 서프라이즈에서도 이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죠. 근데 너무 진짜인 것처럼 소개해서 좀 그렇긴 했어.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떡밥이라 일본에서는 이제 속는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긴 하겠지만요, 아직도 일본의 위키에 사메지마 사건을 검색하면 이 기사는 사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전히 컨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독일에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부터가 생소한 빌레펠트. 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느냐? 이 빌레펠트는 실존하지 않는 도시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존재할 수 없는 빌레펠트에 가본 적이 있다, 혹은 그곳 출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곤 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사실 이것은 음지에서 활동하는 비밀결사들끼리의 암호문, 또는 이미 그들에게 세뇌된 사람들이
펼치는 주장이겠냐고. 당연히 그럴 리는 없고요. 빌레펠트는 실제로 독일에 존재하는 도시가 맞습니다. 인구수도 32만 명이나 되는 나름 규모가 있는 도시인데 독일에선 없는 도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빌레펠트시에서 직접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면 100만 유로를 주겠다라는 공모전을 내걸 정도로 어쩌다 이런 농담이 생겼냐. 이게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드립인데요. 제가 94년생인데 님들이 저 늙은이라 놀리잖아. 근데 이건 93년부터 시작된 밈입니다. 또 창시자가 아주 명확한 밈이에요. 독일의 킬 대학의 컴공과 학생이었던 Achim Held. 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일단 빌레펠트란 도시가 말이죠, 나름 규모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좀 특색이 부족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특색이 적어 노잼시티 밈이 있는 대전에 비견할 수 있겠네요. 물론 대전보다는 당연히 덜 유명한 도시겠지만 아무튼 Achim Held. 가 93년 학생 파티에 참석했을 당시 어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식의 대화였던 거지. 야, 너 어디 출신이야? 나 빌레펠트. 헐,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처음 듣는 도시면 거기가 어디냐고 묻는 게 정상인데 말도 안 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진짜 개 얼탱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문장이 직독직해를 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었기에 이것에 착안하여 1994년에 빌레펠트 음모론을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빌레펠트 음모를 대중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빌레펠트에 가본 적이 없음에도 빌레펠트 이름을 단 차량 번호판이 있고 빌레펠트를 연고로 하는 축구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을 시사하죠. 비밀 결사들은 큰 돈을 들여서라도 대중들이 하여금 빌레펠트란 도시가 실존하도록 믿게 하려 한다. 가끔 빌레펠트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뇌된 것이죠. 돌이켜보면 그때 그들의 멍한 시선을 알아차려야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등 진짜 개 뻔뻔하게 구라를 이어갔죠. 이게 또 내용을 읽어보면 나사의 달 착륙 음모론 등과 같은 유명한 음모론을 덧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음모론자들을 풍자하려고 만들어낸 음모론이었다는 겁니다. 해당 글을 본 독일인들도 이 구라에 살을 덧대기 시작했죠. 저 또한 초대를 받아 빌레펠트에서 진행된 테스트 드라이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거기서 차가 고장났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군요. 맙소사 기억이 납니다. 번호판에 적혀있던 빌레펠트가. 이 빌레펠트 음모론은 인터넷이 이제 막 보급되던 그 당시에도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으며 결국 1999년 빌레펠트시에서 직접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아니 빌레펠트 있는 도시라고 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 성명서를 발표한 날짜가 바로 4월 1일 만우절이었다는 거. 이 정도면 노렸죠. 덕분에 빌레펠트 음모론은 독일에선 거의 국민 밈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유명해졌고 급기야 2012년에는 독일의 전 연방 총리 앙켈라 메르켈이 빌레펠트에서 열린 미팅에 참석한 적이 있다 라는 말 뒤에 그 도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말이죠 라는 말을 덧붙였을 정도죠. 얼마나 널리 쓰이는지 감이 오시죠. 농담이 워낙 근본 있고 전통이 깊다 보니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기도 하고 빌레펠트 대학교에서는 직접 이 음모론을 주제로 한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허나 2019년 빌레펠트 음모론이 만들어진 지 25년 만에 빌레펠트 시에서 직접 이 음모론에 대응을 했는데요. 우리 빌레펠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주 창의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 즉시 100만 유로를 지급하겠다 라는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증거를 제출한 사람은 2천여 명에 이른다는 기사가 있으나 도시의 예산은 그대로였던 것으로 보아 이것은 빌레펠트 시에서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려 사실상 빌레펠트의 존재는 증명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빌레펠트 시는 이때라 싶어서 승리를 박제해버립니다. 이건 실제로 빌레펠트 시에 세워진 기념비 사진입니다. 빌레펠트 음모론 여기에 잠들다. 1994년부터 2019년. 하지만 아직 모르는 일이죠. 저 바위 아래 다른 것이 묻혀있... 자, 여기까지 인터넷의 수많은 거짓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어째 대본 다 적고 나니까 약간 남양 특집 때 영상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이 좀 적당히 더우니까 우리도 적당히 무서운 영상 봤던 걸로 칩시다. 또 보죠.